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최초 FDA 승인 제약바이오 2기업 12월 무섭게 올라갑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최근 들어서는 본격적인 임상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에 대한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FDA 승인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대폭 성장한 주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성장이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최근 다양한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오늘의 기업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나는 좀 묵직하게 들고 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설명 좀 드려볼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설명 드리기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선물을 드리고 있죠. 바로 AI 주도주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께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내용이고요. 나는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집 같은 시장의 주도주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담아야 되는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영상 마지막에 드리는 방법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10월달 나쁘지 않은 승률이 나왔죠. 11월달도 계속해서 좋은 승률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한 설명 마치겠고 오늘의 제약바이오 이야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힘이 없는데요. 그 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전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디램 가격이 좀 애매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한국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디램 가격 성장치가 이미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한국 증시를 주도했던 기업이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증시도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일하게 이런 애매한 증시 속에서도 잘 가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거든요. 지금 딱 현재 상황에서 집중해 볼 만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돈 잘 버는 기업 누가 있나라고 싹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만한 기업이 역시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증시가 과도하게 조정받아주면 이 기업을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램시마를 통해서 유럽의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고요. 인정받으면서 점유율 30-40%대로 쭉 올라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입지를 다졌죠. 그래서 대폭 매출이 성장한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근본적인 성장세를 이뤄내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정말 보통 이제 뼈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한국 시장은 돌아갔었는데 이렇게 셀트리온이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제약바이오 시대를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런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위탁 생산 이제 이런 구조는 사실 이제 앞으로 한국이 가야 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이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길을 갑니다. 중국을 대신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오 빅테크 빅파마의 기업들의 바이오를 대신 생산해 줄 만한 기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램시마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액상 제형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완료했어요. 이제 액상 제형으로 가면 훨씬 더 분말형 제형과 적응증이 현재 동일하고요. 이제 애초에 이제 약품 준비 기간이 51% 단축되고 관련된 비용도 20% 절감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판매량을 늘릴 수 있고 지금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램시마는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판매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유율 끌어올리면서 매출이 더욱더 상승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오시밀러,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잘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적응증까지 나아갈 정도면 근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다양한 연구 개발하고 다양한 실험하고 다양한 신약 개발도 하는데요. 특히나 그들 중에서 근본적으로 셀트리온이 잘하는 것들 중에 정말 대박을 칠 만한 게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뭐냐라고 하면 키투루다인데요. 전에도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키투루다라고 해서 면역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역항암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면역항암제가 워낙에 암을 치료하는 정말 이제 기술력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본이 있는 거죠. 키투라다는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2024년 기준 글로벌 지금 이제 매출 약 43조 원을 기록하여 전 세계 매출 1위 항암제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가 이제 곧 특허권이 끝나서 특허권에 끝나는 거에 맞춰서 키투라다를 임상 실험에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임상 실험을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지금 이제 키투라다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식품 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임상 3상 승인 계획을 받았다는 얘기는 3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제 곧 3상이 들어가고 나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수출 허가가 나면 국내 시장에선 대략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임상 3상은 원래 통과하기 어려운데 사실 뭐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입증된 약품을 가지고 현재 임상 실험을 하는 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간만 잘 지나면 문제 없으면 잘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다 공략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글로벌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승인받은 거죠. 셀트리온 키투라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3상 게시했는데 지금 현재 7월 9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동유럽 국가 조지아 국가 그리고 조지아의 수도에 있는 임상 종합연구소에서 환자를 모집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임상실험하고 유럽에서도 임상실험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43조 원 규모의 지금 이제 시장을 거의 다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항암제가 이제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물론 면역항암제 이 항암제가 모든 항암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특히나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성질상 내가 잘 맞는 사람이면 면역 항암제만 맞았다라고 하면 모든 암이 싹 낫습니다. 진짜 이제 놀라울 정도로 극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항암제가 정말 내가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맞아보는 이제 돈이 있다면 맞아보는 그런 약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키투라다 해외 임상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돈을 언제부터 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좀 설명드려야죠. 일단 국내 임상 3상은 현재 2026년도 글로벌 허가가 목표입니다. 라는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허가가 목표입니다. 목표를 좀 발표했고요.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임상 및 결과 및 허가 신청이 진행되는 시점은 2025년도 말에서 2026년경으로 추측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셀트리온 키투루다가 실제 뭐 제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기대감이 생기는 시기가 곧 다가오는 2025년도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2026년도 글로벌 허가를 목표로 임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임상 완료는 뭐 최종적으로 2026년도에서 최장 판매 직전까지는 2018년 뭐 7월 목표로 한다라는 발언도 존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2026년 정도의 허가를 전부 다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미국 허가까지 뭐 좀 넉넉하게는 2018년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국내 임상이 먼저 진행이 됐고 임상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서 유럽하고 미국의 임상 실험도 공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판매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 허가가 먼저 난다고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특허권이 안 끝났기 때문인데요. 2028년부터 판매가 가능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럼 2028년도면 아직 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임상 2026년도 빠른 해외 임상도 2026년도 뭐 7년도 8년 뭐 늦어지면 8년도까지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임상 발표 국내 임상 결과가 2025년도 6년도 경으로 해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셀트리온은 한 가지에 도전을 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바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회사와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할 가능성이 꽤나 생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지금 현재 현재 해당 약품을 만든 MSD라는 회사가요. 결국 이 특허권이 끝나는 걸 다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면서도 해당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일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하게 이제 사실상 경쟁해야 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MSD가 선택할 방법은 최대한 질질 시간을 끌든가 아니면 빠른 협상을 통해서 로열티를 얻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열티 협상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해당 시장을 워낙에 노리는 기업들이 좀 많아서 기존 회사가 이제 로열티를 일부 주고 조금 더 빠르게 판매를 허가해 주는 대신에 나한테 얼마씩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약을 할 만한 가능성이 첫 번째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외에 새로운 적응증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형으로 제가 못하네요. 제형을 통해서 새로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품을 투입하는 지금 이제 약품을 주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사제로 만들어도 정맥주사라고 해서 우리 동맥주사 말고 깊은 곳에 핏줄에 직접 놓는 정맥주사 방법이 있고요. 동맥주사 같은 경우에는 동맥주사라든가 혹은 피하지방주사 이런 방법으로 지금 액상의 형태로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서 더 발전하는 먹는 약으로도 만들 수 있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제형을 통해서 사람한테 투입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렘시마라는 약품을 그냥 일반 제형에서 이 액상 제형으로 최종 승인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피하지방에 투입하는 액상을 좀 만든 이력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양한 적응증을 통해서 새롭게 신약을 이제 투입하는 방법들을 과거부터 연구해 왔고 해당 약품을 성공시킨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새로운 적응증을 만들어서 특허권을 받음으로써 새롭게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런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위협이 된다라고 보고 오히려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업하고 결국에는 특허권 소송을 해서 거의 승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국이 불리해지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협상을 했거든요. 그 협상 결과에서도 결국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기업이 OLED 디스플레이를 판매할 때마다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로열티를 주는 방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가격이 로열티를 주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집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더 싸게 만드는 방식의 기업이 후발주자들이 추격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10원에 판다라고 하면 후발주자들은 한 8원, 5원, 6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거든요. 근데 이게 로열티 가격이 더해지게 되면 5원, 6원에 내놓지 못하고 7원, 8원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회사의 약품을 오리지널 약품에 대한 경쟁력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실제 라이선스 협업을 할 만한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등장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셀트리온이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이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샀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서 관세를 피하고 미국 내 직접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라이릴리의 생산 시설을 인수했고요. 그들 중에서 3,500억 원 정도를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지금 이제 금융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돈 거의 뭐 절반 가까이는 정부한테 조달해서 지금 이제 구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해당 지금 이제 공장을 통해서 저는 키투르다 등 고가형 제품 판매를 위한 초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이면 단가가 안 나옵니다. 고가형 제품, 비싼 작품의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 중에서 지금 현재 램시마도 뭐 램시마지만 특히나 이제 키투르다 같은 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공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재 키투르다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잊어가고 있고요. 임상 실험이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잊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차근차근 준비가 완료가 됐고 2025년, 2026년, 7년 정도면 이 사이에 특히나 2020 지금 이제 6년 정도면 분명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셀트리온이 최근 열심히 이제 합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합병을 실패했었는데 이 합병을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자사주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몇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걸 그대로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괜찮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표면적으로는 기업들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신의 승계를 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자사주를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사주 매집 자체도 계속 결국 기업이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사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소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가는 방향성을 보면 결국에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더 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요 해당 문제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죠. 이 기본적으로 이 셀트리온이 이 합병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주가가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셀트리온 대주주한테 유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결국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악재가 합병을 통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돈 너무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분기별로 조단위 지금 현재 매출에 들어왔고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3천억 원입니다. 이게 뭐 2025년도 이번 연도 1분기 대비해서 2배나 뛰기 시작했고요. 이게 바이오시밀러 워낙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좀 잘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영업이익 뛰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만 해도 2배, 매출도 지금 이제 5천억 원 뛰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연도 2026년도에는 6년도에는 더 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잘 팔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리스크는 제거되고 있고요. 서서히 제거되고 있고 키투레에 대한 판매의 기대감이 2025년도 6년도에 본격적으로 생긴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투자를 고민해 봐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추가적으로 이제 어디서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이제 저는 일단 그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 사시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요. 저는 못해도 한 17만 5천 원짜리. 그래서 이제 부근에 선발대 보내놓으라고 말씀드렸고 주가 파동이 한번 나왔거든요. 수익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건데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좀 더 제가 초기간에 추천드렸던 가격까지 다시 도래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일부 여러분들께 투자를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일단 한 주씩은 사두시다가 기다렸다가 17만 5천 원짜리가 오면 한 번 더 사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주면 증시가 크게 떨어질 때는 한 16만 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매집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국에는 금리나 분위기에 따라서 저는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절대 잊지 마시고 관심 두시면 일단 박스권에서도 거래하실 수 있고요. 박스권 거래를 통해서 단기간 여러분 10에서 15% 구간 안에서도 거래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중장기 큰 상승이 나올 때는 키투르다 기대감에 의해서 신고가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꼭 관심 넣어두시고 트레이딩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나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유리기판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주시면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나오고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추천주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보시면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과 함께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AI 주도주 자료집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아침 시황글, 시장 분위기와 어떤 전일자 상승템과 관련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전일자 뭐가 올랐는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드리고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황글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보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항상 성장하고 있는 주식 전략실 항상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